장 마감 살피고 왔고요.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미국이 기침 한 번 하면 우리 증시는 물론이고 아시아 증시, 뭐 글로벌 증시 모두가 몸살을 앓습니다. 미국 쪽이 크게 반등을 해도 그에 완전히 화답하지는 못하는 모습 나타나죠. 뭐 시장에 대한 평가 이분과 함께 또 내려보도록 할게요. 신한금융투자 투자전략부 김윤서 책임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연구원이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어제 오늘 좀 오르긴 하네요. 이게 괜찮아진 겁니까? 일단은 미국 증시가 안정을 찾았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지난주 미국 증시 급락에 따른 어떤 그 우리나라 시장에 나쁜 영향력이 조금 이제 해소되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이랑 좀 다른 게 중국의 어떤 금융시장 불안, 그다음에 중국의 어떤 경기 불안이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일단 우리나라 시장의 좀 상승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상승은 이제 미국이 특히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미국 기업들의 어떤 그 실적에 대한 우려가 사실 미국 증시의 급락의 좀 본질적인 이유였는데 그 부분이 어제 이제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 이후에 상당 부분 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따른 반등이 오늘 좀 나왔던 영향이지 않나. 워낙 이제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좀 기술적인 되돌림 네.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실적 외에 또 우리 기다리고 있는 거 뭐 환율 보고서 발표라든지 네. 브렉시트 협상이라든지 또 뭐 있습니까? 뭐 줄줄이 뭐 대기 중이잖아요. 국내에서는 또 금통이 또 내일 예정돼 있고 이런 이벤트들에 대한 불안감이 사실 그동안 뭐 시장 하락하면서 그 우려감 다 반영됐지 않겠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떤 생각이세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은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일단 그 가장 중요한 건 재무부의 일단 환율 보고서가 네. 될 텐데요. 네. 결국에는 이제 중국 위안화 지금 이제 달러당 7 위안 레벨을 네. 올라가느냐 마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중국이 일단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중국의 그 펀더멘털 결국에는 미국의 어떤 그 무역 공세와 그다음에 기술에 대한 공세가 지속되면서 펀더멘털 자체가 계속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따른 어떤 좀 진정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론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중국이 결국에는 환율을 결정한 건 펀더멘털, 중국에서의 자금 유출을 결정한 건 펀더멘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확인하는 데는 조금 이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이번 주에 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지금 악재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고 환율 조작국으로 지적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따른 좀 단기적인 어떤 안도랠리 정도는 나올 수 네, 있다. 네. 다만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간다기보다는 좀 기술적인 오늘 우리 시장에서 나타났던 것과 같이 좀 기술적인 반등 정도에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BOA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 세계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금융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련한 설문조사였는데 상당수의 이 응답자들이 이제 세계 경기의 화랑은 끝이 났다, 막바지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뭐 이렇게 된다면 시장이 좀 강하게 튀어 올라가기에는 정말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좀 뭐 저금의 반등, 뭐 해봤자 뭐 그냥 기어가는 장세 뭐 이런 걸 연말까지 좀 예상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경기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 건 맞는데 특히 이제 미국 경기 사이클이 이제는 좀 침체 국면으로 접어드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건 맞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는 침체에 대해서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침체는 네. 저희는 내후년 정도부터라고 좀 생각을 오기는 온다라고 하고 그래도 있습니다. 예측을 하시는 거예요? 경기에는 일단 사이클이 예. 있기 때문에 예. 일단 그 피크를 지나서 지금 이제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올해 네. 미국 경기 모멘텀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실 올해 좋았던 요인들, 뭐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정책 이런 것들이 사실 미국 경기 부양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네네. 이런 것도 이제 내년에는 조금 이제 올해보다 강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미국 경기도 조금 이제 둔화되는 흐름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주식시장 전체를 끌어내리는 그런 어떤 악재라기보다는 조금 네. 이제 모멘텀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지금 미국 경기 둔화는 결국에는 그 달러와
펀더멘털 관점에서 달러를 조금 이제 약하게 누그러뜨려 줄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신흥국의 어떤 긴축의 우려는 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연말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이 미국 경기에 대한 부분보다는 중국 금융시장이 네. 안정되는 게 우리나라 시장에는 가장 이제 좋은 재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결국 포인트는 4분기에 과연 중국이 그동안의 어떤 경기 방어책들이 얼마나 이제 경기 지표를 묻어 나오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지준율도 올 들어서 4번이나 인하를 했고 그 외에 뭐 소비세 그 소득세 이제 인하시켜주면서 또 소비 경기 부양을 위해서도 중국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기업들의 세금도 낮춰주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계속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4분기 경기 지표를 둔화되는 걸 얼마나 막아내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중국 경기가 좀 우려했던 것보다는 괜찮다. 아직까지는 둔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라는 어떤 신뢰가 강해진다면 당연히 중국 금융시장도 안정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중국 금융시장과 상관관계가 높은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반등할 수 있는 좀 여력이 생긴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그 포인트는 일단은 뭐 미국 경기보다는 중국 경기, 우리나라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중국 경기가 더 중요하고 특히 여기에 따른 중국 외환 시장 안정이 가장 좀 중요한 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번 그렇잖아요. 9시에 우리 주식시장 문 열리고 또 중국 증시 개장에 맞춰서 또 한 번 우리 시장 또 그에 맞춰서 또 흐름이 바뀌는 그런 모습. 중국 쪽도 눈치 보고 미국 쪽 금융시장 눈치 보기에 바쁩니다. 우리 주식시장은요. 해외 시장 얘기 나눠주신 김에요.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 뭐 급반등하고 뭐 최근에 또 막 급락하기도 했었고 뭐 이 이야기 좀 더 나눠주세요. 일단 반등이 나오긴 했고 기업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 뭐 실적 잘 나오기도 했고 국내 관련한 기업들도 오늘 일단 올라가긴 했는데 앞으로 분명히 여기 쪽에 관심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기는 한데 이거 투자 전략을 어떻게 챙겨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미국 기업들은 사실은 그 기술주들 말씀해 주셨듯이 그동안의 상승을 주도했던 기술주들의 앞으로 실적 방향이 중요한데 이게 이제 미중 그 패권 경쟁과 관련해서 최근에 그 스파이칩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됐었죠. 아직까지 뭐 큰 파장, 그러니까 진위 여부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큰 파장은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게 이제 좀 심각하게 확대가 된다면 특히 트럼프는 중간 선거 이전까지 본인의 어떤 대중국 압박 노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관련 중국의 어떤 기술 유출과 관련된 이슈들을 계속 부각시킬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일단 보안과 관련해서 이제 기술주들의 어떤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좀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출 성장이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이제 계속해서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비용에 대한 부담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 기업의 비용 관점에서는 이제 이런 보안 비용도 있겠지만 이거 외에도 최근에 국제 유가라든지 금리가 올라가면서 자본 조달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비용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런 보안 비용 이슈까지 부각이 된다면 조금 이제 내년도 실적에 대한 좀 우려가 좀 부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그 부분이 저희가 좀 확인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정치적인 부분이 많이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좀 전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선거 전까지는 관련해서 조금 이제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다른 시장 참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경계심을 아직까지는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어떤 주식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는 분위기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어쨌든 미국 기술주는 사실 전 세계 시장 주도주가 미국 시장이고 그 미국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주가 바로 이제 기술주들이기 때문에 네. 기술주의 어떤 실적에 타격이 간다라는 어떤 우려가 생기게 된다면 전 세계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좀 확인이 필요하다.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10월 말까지 관련돼서 이쪽 특히 그 기술 유출, 중국 기술 유출과 관련된 어떤 이슈들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 MTN을 통해서 전략을 좀 챙겨가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한 말씀을 좀 더 해주십시오. 실전에 있어서요. 이제 뭐 당분간 보아하니 V자 반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 불확실한 거 너무나 많고 한데 그래서 현금 비중 확대하는 얘기를 너무나 귀따갑게 듣고 있는 지금이거든요. 주식 비중 확대냐, 현금 비중 확대냐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실리세요? 일단 지금 가격대는 뭐
굉장히 이제 밸류에이션 저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식 비중을 줄일 때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시장의 이익 자체가 특히 우리나라 시장만 놓고 봤을 때 작년, 올해, 그래도 내년 이렇게 봤을 때 계속해서 이제 이익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 4분기 넘어가면 사실상 내년 기업 이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주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할 텐데 시장 전체적인 이익은 조금 이제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이익은 둔화되지만 좀 개별 종목이나 업종, 이익 모멘텀을 갖고 있는 이런 개별 종목이나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그런 시장 흐름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해서 시장 전체에 대한 어떤 익스포저를 키우시는 것보다는 실적이 확실한, 이익 성장이 확실한 종목이나 업종군에 좀 집중 투자를 하시는, 그러니까 종목을 이제 여러 종목을 퍼뜨리기보다는 조금 이제 한두 종목으로 집중해서 가져가시는 전략이 좀 유효한 시장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업종군은 미국 소비와 관련된 업종군입니다. 네. 일단 연말로 갈수록 특히 이제 최근에 미국의 임금 상승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면서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의 임금 상승 속도를 결정하는 건 결국에 연준의 통화 정책인데 연준이 아직까지는 지금의 어떤 임금 상승을 억제할 만큼 긴축적인 스탠스는 취하지 않고 있고요. 트럼프의 어떤 이런 비난도 계속되고 있는 걸 감안했을 때 연말까지 지금의 어떤 완화적인 정책 스탠스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미국의 어떤 타이트한 고용 시장을 배경으로 임금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 거고요. 그렇게 되면 미국의 소비, 연말 소비 시즌부터 확인이 되겠지만 뭐 IT나 뭐 의료 이런 거 떠올리면 되겠습니까?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의류와 관련된 업종이 가장 익스포저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의류 중에서는 의류 OEM, 뭐 한세실업이나 어쨌든, 예. 영업무역 같은 그러니까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확실한 실적 모멘텀을 갖고 있는 업종과 종목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조금 접근을 하시면 상대적으로 어떤 시장 리스크를 줄이면서 좀 이제 수익률을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업종이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은 일단 미국에 대한 익스포저가 가장 큰 기업은 한세실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업사이드가 좀 많이 남아있는 종목은 영업무역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목 정도는 지금 뭐 시장 상황에서도 매수로 대응할 네, 수 있는 네. 영역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흔들리면서 최근 뭐 의복주에 대한 시각들도 일부 이제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손실을 겪고 있는 쪽이 또 남북경협주 아니겠습니까? 이 신한금융 투자에서 TF팀을 구성을 했다면서요. 이름이 한반도 신경제팀이라고 해서 연구원님께서도 소속이 돼 있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진짜 실질적인 좀 팁을 주세요. 일단 그 상반기에 워낙 이제 모멘텀이 강했었는데 특히 이제 굉장히 강한 테마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조금 이제 학습 효과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뉴스 플로우로는 조금 이제 주가가 강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는 그렇더라고요. 상황이고 결국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의 대북 제재가 풀려야만이 경협이 시작될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그 경협 과정에서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북미 2차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조금 이제 섣부른 대응보다는 그냥 좀 관망을 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고요. 경협이 재개됐을 때 경협 우선순위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심으로 막연한 테마보다는 실체가 있는 기업 중심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경협 우선순위 지역이 개성이랑 금강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두 지역에서 사업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현대아산, 상장사 중에서 현대엘리베이터가 가장 네. 빨리 실체를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마찬가지로 종목도 좀 압축하셔서 네네. 대북에 대한 대응을 하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또 우리가 또 좋은 종목들 잘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전략부 김윤서 책임연구원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감 전략 A+에 함께 하셨고요. 내일도 같은 시간에 꼭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